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환매 조건부 분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분양 계약이란 일정 기간 후에 분양자 선택에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파트 분양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2007년 이후에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이후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상황과 건설사 자금 확보를 위한 대응책으로 탄생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런 환매 조건부 분양 계약은 없어졌다가 2023년 다시금 미분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건설사 마케팅 전략으로 등장을 했다가 현재 2023년에도 다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등장을 해서 현재 2023년도에 분양했던 건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도에 입주가 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뭐 애프터 리빙, 요거는 뭐 전세제도, 전세형 분양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을 했으나 현재는 이제 계약금 안심 보장, 뭐 환매 조건부 분양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금 뭐 5에서 10%만 납부를 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 전에 본인들이 환매를 하겠다,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환불해 주고 중도금 대출은 대위 변제를 해주겠다. 시행사에서 대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판매부 조건부 분양계약은 소비자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매력적인 제도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행사, 건설사가 아니면 유의하셔야 됩니다. 시행사의 재정 사항에 따라서 계약 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 판매 조건부로 해서 분양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분양을 하고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비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행사의 판매 조건부에만 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시행사와 판매 조건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판매 조건부 분양 작동 원리를 본다면 먼저 분양가 일부만 선납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뭐 5에서 10% 정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뭐 시행사가 대납을 하든지 아니면 중도금 대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중도금 무이자로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5% 정도 납부를 하고 중도금 대출에 무이자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주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이자는 일정 기간 시행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전체 분양 세대 중에서 일부만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온 돈으로 중도금 대출로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이자도 납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이 결국에는 납부가 되지 않으면 시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납부를 결국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사업이 망하게 된 수도 생기고 결국에는 이 뒤에서 또 분양이 조금 된다 하면 이 나머지 부분으로 다시 또 이자를 내고 하는 식으로 마치 폰지 사기처럼 돌려막기 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뭐 실거주에 뭐 이제 입주를 하고 이제 2, 3년간 실거주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로 했는데 현재는 이러한 형태는 잘 없고 분양을 받고 입주 전에 환매 요구가 가능한 조건으로 해서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입주가 이미 된 건들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현재는 이제 미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입주가 된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뭐 과거와 같은 이런 전세부 판매 조건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현재 주로 분양 전에 분양을 받고 입주 전에 환매 요구가 가능한 조건으로 주로 분양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 하에서 계약 해지, 납부한 계약금 환불을 해주는데 입주 지정 개시 이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시 원칙적으로 계약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 면 시세가 하락하면 환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세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세 조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분양권 거래로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애초에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이 환매권이 있으니까 시세가 낮아지려고 하면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거래를 할 필요 없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거래 자체가 낮춰서 굳이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 뭐 시행사 측에서 몇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거래를 계속 일으키는 형태로 하면 그 시세라고 해서 실제 시세는 아니고 조작된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다.
라고 해서 환매권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특약비 제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특약 조건, 복잡한 절차, 또 전매나 환매 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환불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툼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초 계약자에 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문 신청을 해야지 환매를 해 준다. 아 이거 전화라든지 뭐 인터넷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환불 조건을 계속 제한을 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매매 계약이지만 조건부 계약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행사 재정 상황에 따라서 계약 이행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본다면 시행사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환불이 지연되거나 뭐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입주가 다가오면서 환매 절차를 지연하게 되고 연락 두절, 그리고 뭐 새로운 조건 제시, 환매가 아니라 할인을 해 주겠다, 그대로 입주를 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최근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세 조건부로 했던 사업장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인을 해서 입주를 하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할인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시세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세 하락 결국은 문제인데, 분양가 대비 시세 하락 시 차액 지불 거부 및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아니라 시행사는 이제 분양가와 현재 시세 차익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중도금 대출을 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시세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은 보통 이제 한 60% 정도 나오는데, 시세 자체가 애초에 뭐 60%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금액으로 이미 쓴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60-70%가 아니라 뭐 80%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공비로 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면 사실 중도금 변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약 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시세만 떨어졌다고의 문제는 아니고, 시세가 떨어진 거에 더해 가지고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인데, 뭐 95% 이상 분양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환매를 해 주면서 다시 또 분양을 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메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절반 이상 뭐 미분양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특히 미분양 같은 경우는 정식 분양 받은 게 50%고 환매 조건부로 돼 있는 것들이 뭐 40-50%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00%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환매 조건부에는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허점 같은 경우는 환불 시기나 절차가 불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울산 북구 아파트 분양 현장 같은 경우는 환불 신청 기간을 미공지하고 입주 시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신청 기간을 미공지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 해당 사업장 계약서인데, 계약 해지 접수 기간을 입주 지정일 개시 이전에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에 환불 접수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환불 접수 신청 기간 내에 당사가 추후로 별도로 공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입주는 다가오는데 공지는 없는 상태여서,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반환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 이제 고양 식사지구에 있었던 위시티 블루밍이라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환매 조건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에 관련해서 건설사와 분쟁이 발생했고 시와 지역 정치인 중재로 해결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법원으로 끌고 가게 된다고 하면, 시행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일종의 뭐 부도죠. 부도가 나게 되면 이거를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가 없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은 이제 계약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 중도금 대출을 이 계약자가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모 건설사에서도 이제 환매 조건부로 있었는데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환매 거부가 있었고 입주민과 소송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분양은 미분양 해소의 긍정적이 있고, 다시 가치가 상승을 하면 문제가 없으나 시행사 불투명 운영하고 자금 문제로 인해서 분양자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분양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환매 조건부가 있으니까 실제 가격이 요 정도에서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가격이지만 뭐 환매 조건부가 걸려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뭐 아니면 금액이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뭐 약간만 더 올라왔을 뿐이지 여전히 분양받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있어서 판매를 요구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양자들의 피해 사항과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환불 신청 기간의 미공지 아까 울산 북구 사례입니다. 입주 시기가 임박해도 환불 접수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환불 신청 기간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는 반환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내용에 지금 추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 계약에 따라서 판매가 안 된다. 요렇게 지금 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럼 결국에는 따로 요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결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입주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뭐 부도나 자금난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 대출금에 대해서 계약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주로 해서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 스스로 변제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변제를 하고 난다 하더라도 시행사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시행사 자체가 자금이 없다, 부도가 났다라고 한다면 결국 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중도금 자체를 오롯이 계약자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입주를 하는 게 잔금을 내서 입주를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시세보다 30-40% 이상 비싼 가격이라고 한다 하면 도저히 이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송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미진행이라든지 시행사 부도 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원치 않은 주택을 떠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안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체이자는 상당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60% 정도가 분양 대금 60%가 대출로 나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 사례 같은 경우는 고양 위시티 블루밍 같은 경우는 시정치권, 뭐 입주자, 건설사, 뭐 사자 간 협의로 단체로 해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간적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주목은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 자체가 특별히 뭐 한 건 정도 발견될 뿐이지 다른 건에 있어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 없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노력은 해 봐야겠지만 쉽지만은 않고 이것에 희망을 건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소송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을 건데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만약에 이겨도 실제 돈을 못 받았을 경우를 고려를 해서 단체 소송으로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소송보다 단체로 소송이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를 보는 데 있어서도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춰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단체로 움직이셔야지 개별적으로 움직이셔서는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단체들도 가능하면 하나의 단체로 일원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해결 방법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뭐 단체가 두세 개씩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되 어쨌든 혼자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결국 이 환매 조건부로 계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서로 연락망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억지로 입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도금 대출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체가 됐을 경우에 이제 담보로 잡아둔 것이 있다든지 한다든지 해서 뭐 시공사, 건설사죠. 건설사와 은행과 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중도금 대출을 그럼 계약금은 뭐 못 돌려받는다고 치더라도 이 중도금 대출을 변제를 하고 입주를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에 관해서는 이제 은행하고 시공사하고 이제 시행사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느냐 요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만약에 미변제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은행이 시공사가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